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대표적으로 좀 어떤 방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투자 스타일이나 현재 하고 있는 투자 방식? 네, 일단은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5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어떤 기업이나 산업을 선택할 때 네. 1차적인 필터링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최대한 엔드 유저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에 투자하려고 해요. 소비자와 조금 더 가까운 네. 기업과 제품.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엔드 유저 단이 있고 소비자 단이 있고 네. 맨 앞단에 가면은 그냥 그 거의 뭐 원재료잖아요. 원재료 하면 뭐 광산을 하는 회사가 예.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농산물을 예. 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일단 우리나라에는 없고 해외에서 국제 원자재를 들여다오는 그쵸.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기잖아요. 뭐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든지 그거를 갖고 와서 가공해서 판매할 때 생기는 공급처와 수요처와의 관계, 뭐 단가 인하라든지 뭐 가격 전가라든지 이런 역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어떤 제품으로 만드느냐. 이 어떤 철광석이라고 해서 이게 뭐 자동차 만드는 데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조선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 가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 철광석의 수요를 네.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게 되게 변수가 많은 거죠. 어떤 한 산업이 이 철광석의 수요를 미친 듯이 끌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 분산이 돼 있고 내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냥 거시경제의 영역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니까 최대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없애자. 그래서 제품이 잘 팔리냐, 이게 좋은 제품이냐, 그렇죠. 아니면 좋은 서비스냐,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불편함을 편하게 해주는 서비스냐, 이런 것들에 차라리 집중을 하는 게 훨씬 좋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미래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미래를 맞춘다, 예측한다라는 건 100%는 없어요. 100%는 없다. 그러면 어쨌든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거든요. 확률을 높이는데 이 확률을 어떻게 높이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요인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있으면 A부터 뭐 변수 A, B, C, D, E, F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A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F가 예를 들어 좀 그쵸. 떨어졌어. 네. 그럼 이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복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막 인터넷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한다라고 네. 할 때도 제품을 2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 제품의 비교가 3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스펙들이 막 있는데 네. 하나는 뭐 어떤 항목은 뭐 A 제품이 좋고 어떤 항목은 B가 좋고 어떤 항목은 C가 좋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복잡해지죠. 되게 복잡해져요. 네.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막 아주 결정적인 것도 아닌데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러면은 선택에 장애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준을 최대한 소비자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회사로 놓고 이제 필터링을 했을 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을, 불필요한 영역들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엔드 유저.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가까운 제품, 그리고 그쪽에서 경쟁력을 갖는 걸 찾는 것.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메가 트렌드에 놓여 있냐, 속해 있냐.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네. 장기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네. 변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광동제약의 옥수수 시험차, 뭐 혹은 뭐 17차 뭐 이런 네. 음료들 많잖아요. 네. 차 음료들. 이런 제품들이 과연 메가 트렌드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메가 트렌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닷컴 뭐 네. 이런 회사들은 그 당시에 그 노상에 놓여 있는 그 생활 정보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세상이 바뀌었죠. 인터넷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들을 갖고 오는 그런 시대가 됐고,
당연히 어떤 그런 정보 안에서 뭐 구인, 구직 정보 또한 이런 인터넷 안에서 사람들이 찾게 될 거야. 그게 더 편하니까. 그렇죠.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이런 변화는 당연히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인터넷을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생겨난 회사가 사람인 HR이라든지 뭐 잡코리아 같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변화가 동반되는 성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산업 구조도 바꿔버리고 사람들의 소비 행태도 다 바꾸고 큰 틀에서 바뀌니 거기에서 그 메가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 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류에 속하는데 최대한 직관적인 투자를 하자. 직관적인 투자요? 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뭐 요즘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투자 동아리에서 막 예. 활동을 하고 할 때는 애널리스트를 약간 모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투자 아이디어 1, 뭐뭐뭐,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 있어요.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네. 당연히 좋은 점이 많으면 좋은데 주식을 투자하는 실전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굉장히 큰 맹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어, 아이디어 하나가 네. 잘 됐어요. 네. 근데 그 두 번째 아이디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디어 1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 2가 이걸 까먹는 거예요. 섞여서.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뭐 축구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날두의 축구와 네. 메시의 축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르죠. 네, 바르셀로나의 메시가 있을 때의 축구는 예.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 그렇죠. 협업. 네. 패스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상대의 골문 앞에 가서 톡 밀어서 넣는 네. 그런 축구였고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는 중간에서 사이드로 쭉 찔러주면 그걸 호날두가 뛰어가서 크로스를 올려서 베일이 헤딩을 하든지 네. 뭐 베일이 뛰어가서 올려주면 호날두가 헤딩을 하든지 그런 축구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호날두의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 효율적이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호날두가 혼자 잘 뛰잖아요. 네. 그러면 골대 앞에까지 가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네. 확실한 한 방. 네. 그러니까 11명이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한두 명이 잘해서 하드캐리를 할 수 있는 게 주가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가장 중요한 게 잘 될 수 있냐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그 외적인 것들을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품으로 보자면 한 10개의 제품이 10%씩 이렇게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가 빵 등장을 해서 네. 매출 한 50%, 60% 하드캐리 하는 것. 그게 더 직관적일 수도 있다라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보면 이게 결국 그 기업은 원툴 아니야? 저거 나중에 망가지면은 회사 꺾이잖아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일단은 그게 더 직관적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로 들면 이제 어떤 그러니까 단일 사업을 하는 단일 그 어떤 아이템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의 어떤 그 문제는 이거 아이템이 잘못되면 이 회사 자체가 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주식시장에. 예. 근데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를 아까 제가 입증하면 되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에서 말씀드린 뭐 소비자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구조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근래로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은 불닭볶음면 뭐 이런 거겠네요. 네. 사실 그렇죠? 불닭볶음면도 2010년대 중반부터 음. 유행을 했는데 이거 일시적이다. 네. 원 아이템이다. 저걸로만 먹고 산다 이러면서 맨날 욕먹고 한 게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그게 일단은 계속 입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못했는데 K-팝이라든지 K-푸드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실 어떤 구조적인 변화? 성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왜 K-푸드가 잘 되는지, 네. 왜 K-컬처, K-팝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주식들이 그런 회사들이 되게 잘 됐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블랙핑크가 해외에 가서 인기가 많으면 돼. 음, 음반을 많이 판매하면 돼. 콘서트를 했을 때 음.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돼. 라는 거죠.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팔리면 돼. 그렇죠.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돈을 잘 버는 회사,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걸 찾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호날두식의 축구가 훨씬 더 빠르게 눈에 띄고 빠른 성적, 골을 바로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찾기가 더 용이하다. 네, 결정력이 높다. 결정력. 네. 또 다른 거는요? 네, 네 번째는 이거는 혹시 빌리언즈라는 미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이건 못 봤습니다. 빌리언즈라는 미드가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예. 헤지 펀드를 아, 운영하는 예. 그 주인공이 있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네. 진짜 그거는. 근데 그 주인공이 예. 이제 트릭도 쓰고 불법적인 것들도 막 하고 이제 실제로 투자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사법적인 뭐 그런 문제들도 막 생기고 그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네네네. 약간 그런 드라마인데 네. 그 중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네. 뭐냐면 인공위성을 사요. 인공위성을 산다고요? 네. 저 지구 위에 궤도에 네. 떠 있는 인공위성을 사요? 네. 네. 인공위성을 사서 뭘 하냐면 그 미국에는 이제 월마트나 이런 네. 대형 마트가 있잖아요. 아, 이게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네, 사진 네, 찍는 네. 거. 그 주차장에 사진을 찍어서 아, 이 주차장에 몇 대가 있는지. 네, 물론 우리나라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 실내 주차장에 실내 들어가 주차장.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래서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을 네네. 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네, 그래서 그 차량당 예. 평균적인 매출액이 있을 거잖아요. 객단가 같은 예, 거. 객단가. 예. 그러면은 차가 몇 대인지만 알면 아, 지금 이 마트의 매출액을 알 수 있을 거고 이 마트가 몇 개 있는지 알면 그 마트를 다 촬영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곱하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매출액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나만의 인공위성을 띄워라 거든요. 바비 엑슬로드가 주인공인데 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사실 내부자 정보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내가 노력을 해서 네. 알아낸 정보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정보. 네. 근데 그러면 나는 투자자로서 나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 오호.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호성 대표님의 그러면 인공위성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예. 네. 근데 이거 민감합니까? 영업 기밀입니까? 근데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길래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투자를 해야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유효할 수 있거든요. 그죠.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어떤 아, 왜 이렇게 뜸을 들여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소비재를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소비재를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이 제품을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온라인 판매가 많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50%라고 해요. 그러면 오프라인 판매도 그거 따라가거든요. 네네네. 얼추. 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온라인의 판매가 얼마가 많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냐?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 어떻게 보냐? 사이트마다 다 다르지만 판매하는 회사마다 거기에 리뷰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 리뷰를 매일매일 세는 거예요. 아, 판매량. 네. 판매량 밑에 붙는 뭐 이렇게 리뷰 수. 네. 근데 리뷰가 정확히 판매량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 근데-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네. 하니까. 몇 명 중에 몇 명이 리뷰를 남기냐? 이거는 또 평균적인 그 비율이 있어요. 아, 이거는 회사마다 또 다른데 과거의 그 리뷰 수와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리뷰를 남기는구나. 뭐 10명 중에 5명 리뷰를 남기는구나. 를 알 수가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매일매일 그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매출 알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예를 들어서 9월 뭐 20일이다. 네. 21일이다. 그러면은 아직 3분기가 끝나기 전인데 저희가 9월 22일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매출을 미리 다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굳이 뭐
그 회사에 뭐 IR 미팅을 잡아서 3분기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이던스가 얼마 정도인가요? 가이던스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이런 질문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내부자 정보를 굳이 컨택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네. 되지만 네. 나만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나는 내 투자 아이디어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수출주는 이제 수출 데이터, 음. HS 코드 가져다가 수출 데이터 보고,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 트렌드 같은 거 보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특정 상품의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주신 거고, 그게 그래서 나만의 인공위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 온라인 검색을 하든 뭐 하든, 특히 뭐 관련된 사업이나 그쪽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요즘에 이 업종에서 뭐가 잘 나간다라는 걸 캐치하실 수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를 싫어해요. 아, 빅데이터를 싫어한다고요? 네. 오히려 거기서 간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 다 안다. 네. 아, 나만의 인공위성이 아니고 모두의 인공위성이 되니까 오픈된 데이터 네. 사실상. 네.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뭔가를 또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특정 잘 나가는 화장품 보면은 그 어디에서 이벤트랜드의 순위, 판매량 이런 것들 텔레그램에 다 돌아다니죠. 네, 맞아요. 분명히 그거는 그 주식을 산 사람이 캡처해서 보내고 있을 거예요. 다 아는 거죠, 이제는. 네. 아,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은근히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예. 내가 내 아이디어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아, 되게 많아요? 네. 그거 좀 주고 가세요. 우리도 뭐 남는 게 있어야죠. 와이스트리트도 좀 남는 장사를 해야죠. 농담이고요. 또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은 약간 이제 투자의 뭐 내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조금 외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의 편견이나 무관심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을 처음에 발굴할 때 네. 조금 많이 하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떤 인기 있는 섹터나 인기 있는 주식을 내가 선정을 하고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미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덜하고 편견이 있는 그런 주식을 선택을 함으로써 그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맞출 수 있는 확률. 근데 여기에서도 또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무관심 받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주식은 아니고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거랑 다 합쳐서 다섯 가지 네. 이게 공통 분모에 해당이 되면 왔다 갔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회사 직원이나 인턴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너네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기준이 최대한 많아야 된다. 기준이 최대한 많아야 된다고요. 네, 기준이 최대한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크게 5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가격 전가가 가능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네. 게 가장 큰 기준. 네. 근데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점은 기준이 한 가지면 산술적으로 우리나라에 3,000가지의 주식이 3,000개의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반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하나의 기준으로. 예. 이 기준에 충족하는 주식 1,500개. 충족하지 못하는 주식 1,500개. 네. 그러면은 기준이 하나 있으면 내가 이 나머지 1,500개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더 있다. 그럼 750개로 줄일 수 있고 또 있다. 그러면 375개 이런 식으로 줄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5개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32분의 1이죠. 네. 맞나요? 이해 오승님은? 고려대 수학과 출신입니다. 고려대 수학과 출신입니다. 네. 네. 아무튼.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내가 실제로 봐야 되는 주식, 내 입맛에 맞고 내 기준에 맞는 주식은 몇 개 없거든요. 거기서 하면 돼요. 압축. 네. 압축. 음. 거기에서 그러니까 엑기스 쫙 짜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지금 인기가 있는 주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주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산업도 하고 저 산업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내 기준이 아닌 거에 내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농도만 흐려지는 게 아니라 음. 내 것이 아닌 곳으로 내가 수동적으로 가게 될 수 있으니. 네, 그쵸.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돌도끼 갖고 코끼리 잡으러 가는 예.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얻어 걸려서 마침 그 코끼리가 병 들어서 내가 돌도끼 이렇게 했는데 픽 쓰러질 수도 그럴 있지만 수 있죠. 그러니까 얻어 걸릴 수도 있죠. 쇠복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또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게 아니니 네. 본인의 기준이 많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모든 오. 코끼리가 병에 걸리지 않아 있으면 예. 매우 큰일 나는 상황이 생기겠죠. 작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5가지의 기준. 음. 여기 충족한 종목 주고 가실 거죠? 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나서. 그러면 그